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을 이제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조금 남겨보고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이제 초반에 오시면 집 구하는 게 잡 구하는 것만큼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그래서 집 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저는 토론토에 온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고, 집은 한 14일 정도 에어비앤비를 구해서 그때 이제 집을 보고 저희는 집을 4월 1일자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6월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지금 렌트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토론토에 남편의 사촌 형이 계세요. 그래서 사촌 형이 추천해주신 리얼터 분께 이제 집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집을 구할 때 고려했었던 점은 저희는 일단 2명이 살 집을 이제 구했어야 됐고, 리얼터 분이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였어요. 설명을 듣는데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제 한국인 리얼터 분을 추천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2명이 같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룸렌트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았고, 룸렌트를 하더라도 저희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베이스먼트 혹은 아니면 아예 집을 렌트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집을 찾아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고려했었던 점은 바로 가격이었거든요. 저희는 한국에서 사실 월세를 100만 원 이상 주고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는 오기 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룸렌트 하시는 분들 영상을 봤었을 때 12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리고 조금 더 좋아지려면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이 좋아졌었겠죠? 저희가 이제 베이스먼트를 고려했었던 거. 베이스먼트는 단독주택의 지하, 반지하 같은 느낌으로 있는 방을 얘기하거든요. 생각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어서 저희가 고려를 했었고, 한국에서 생각했었던 금액은 둘이 합쳐서 한 150 정도 내면 그래도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상상을 하고 토론토에 와서 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먼트를 제외하고 저희는 콘도로만 집을 봤었고, 리얼터분이 이제 매물을 몇 개 보여주시고 나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뷰 파크라는 지역에서 이제 집을 보게 됐는데, 여기는 신식 콘도여서 엄청 깨끗했고, 그리고 월세가 그나마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요. 다만 여기의 단점은 아직 수리 중인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공사하는 소음이 조금 있고, 저희 창문이나 벽지 같은 것도 아직 다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라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들어와서
보수를 더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최대의 단점은 역에서 멀고 다운타운에서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다운타운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본 집도 다운즈뷰에 있는 집을 봤는데 첫 번째 집보다는 조금 넓었는데 햇빛이 사실 잘 안 들고, 근데 이제 방을 보면 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약간 창문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안에 있는 방에는 사실상 창문이 없는 거의 스튜디오의 형태로 안방과 분리만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대신에 유닛이 큰 것에 비해서 저렴했고 그것 말고는 사실 장점이 크게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이제 노스욕 셰퍼드영 쪽 근처로 가서 집을 봤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진짜 좋아요. 셰퍼드영에 거의 걸어서 도보로 한 3분 정도에 있는 거리고 주변에 마트랑 뭐 TTC, 그러니까 대중교통, 그리고 부대 시설도 이미 다 배어 있는 집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콘도가 조금 많이 오래 됐었고 저희가 첫 번째 완전 신식 콘도를 보고 와서 그런지 조금 더 낙후된 느낌이 있었어요. 콘도 자체에서 낙후되어서 나는 좀 쾌쾌한 냄새가 있었고 제일 조금 고려했었던 점은 이 집은 스튜디오,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따지면 원룸이었어서 저희가 이제 방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좀 꺼려졌달까요? 대신에 그걸 다 이겨서라도 좋은 점은 위치가 제일 좋다는 거. 마트도 멀지 않고 헬스장이나 다른 것도 되게 가깝게 있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부대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봤던 집은 베이뷰라는 지역에 있는 집인데요. 여기는 스튜디오였었어요. 근데 집이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에 의의를 두고 봤었고
여기도 이제 부대 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세 번째로 봤었던 집보다는 새로 지어진 콘도에 가까운 콘도여서 부대 시설도 엄청 좋았고 특히 헬스장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엄청 끌렸어요. 그리고 베이브 스테이션에서 엄청 가까워서 위치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제가 리얼터분한테 여쭤보니까 베이뷰라는 지역 자체가 치안이 그래도 좀 좋은 지역에 속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이뷰가 저희가 많이 다니는 1호선 노란 색깔 선이 아니라 1호선에서 한번 갈아타서 보라 색깔 선으로 가야 된다는 점이 있어서 그 점에서 조금 걸렸었고 제일 걸렸었던 점은 이제 집이 조금 작고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2명이 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시설은 가장 좋았다. 마지막 5번째로 셰퍼드형 이제 노스욕 센터 그리고 이 위에가 핀치거든요. 그래서 노스욕 센터에 있는 콘도를 봤고 여기는 저희가 봤었던 데 중에 위치도 가장 좋았고 컨디션도 가장 좋았습니다. 대신에 월세가 저희 예산을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었어요. 여기는 외관이 거의 완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집만 완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대 시설은 아무것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콘도였고 그렇다 보니까 짓고 있어서 소음이 조금 많이 발생한다는 점 그 점이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이전에 봤었던 집에 비해서 컨디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이 집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봤었던 집 중에 첫 번째 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봤었을 때에 그나마 중간은 가는 집이라고 생각했고 거리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후기를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행히도 이제 집주인분이랑 잘 이야기가 돼서 다운즈뷰에 있는 집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좋았었던 게 사실 한국인 리얼터 분이라서 저희가 몰랐었던 거나 혹은 이렇게 이런 걸 봐야 돼요 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사실 저희는 이제 계약서를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내고 이제 리얼터 분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통화해서 여쭤보고 그렇게 했어서 사실상 거의 계약은 리얼터 분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리얼터에 대한 이제 복비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내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이 집주인이 집을 내놨고 그걸 리얼터분이 저희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약에 집을 보셨다면 그 중개수수료는 저희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집주인이 다 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저희도 이제 집을 구할 때는 생각보다 되게 피말리더라고요. 이제 토론토에 오셔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싶으면 바로 계약해라 예요. 사실 룸렌트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룸렌트를 하지는 않았어서. 근데 이제 집 렌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좋은 집이 올라오면 그날 바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들었었던 그 셰퍼드 영의 콘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저희가 한 하루 정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얼터분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집은 그 당일에 바로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운주뷰에서 봤었던 집도 한 3개 유닛을 봤는데 그중에 저희 여기 계약할게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오전에 봤었던 분이 계약하신다고 하셔서 이 유닛은 계약이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 빈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집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를 그렇게 놓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에 들면 우리가 무조건 선점을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첫날에 매물을 최대한 많이 보시고 그 날에 바로 리얼터분한테 이제 여쭤보셔서 이 집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집주인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해서 빨리 좋은 집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좀 많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집 주변이 사실 조용하고 좋은데 마트가 주변에 없어서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그 원하는 지역을 좀 많이 돌아다녀 보시는 걸 추천해요. 집을 보시기 전에. 왜냐면 집을 보고 나서 그 날에 바로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집을 보시기 전에 좀 넉넉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일단 관광을 먼저 하지 말고 저희는 집을 구해야 하니까 집 주변을 먼저 많이 둘러보고 이 집 주변에서 조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을 이제 리얼터분한테 말씀을 해서 리얼터분들이 매물을 찾으시는 동안에 더 이제 좀 곳곳을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건 꿀팁인데 리얼터분이 저희에게 신식 콘도를 보여주신 이유가 저희가 잡고 있는 월세 금액이 되게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둘이서 원베드를 살기에.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집이 아직 짓고 있는 콘도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과정 안에서 만약에 집을 구하게 되면 세입자가 조금 겪는 불편함도 있고 아직 이 집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집주인이 원래 시세보다 되게 저렴하게 집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집에서 1년을 살고 더 이 집을 살고 싶다, 1년을 더 연장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저희가 1년 동안 살았던 이 월세를 똑같이 내면서 살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운 좋게 그래도 부대시설이 다 이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오고 나서 한 달 정도까지는 아직 유지 공사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 완료가 된 상태라서 그 불편한 기간도 좀 적게 해서 잘 들어온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실 가장 넣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집을 구한다면 어디로 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집을 살아봤었을 때의 장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신식이라서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벌레도 사실 본 적이 없고 너무 깔끔합니다. 집 앞에 공원이 있어서 저녁에 이제 공원을 도는데
너무 외국인데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파크 주변, 파크 안은 늦은 시간에도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전혀 위험하다고 사실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남편이랑 같이 나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파크 쪽은 정말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공원 앞에 있는 콘도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용합니다. 차가 다니는 소리도 사실 거의 없고 밖에서 나는 소음도 이제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거의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부대 시설이 그 바베큐 장도 있고 그리고 조그맣지만 헬스장도 있습니다. 집 아래에 헬스장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집 앞에 한 5분 거리에만 있어도 사실 나가기 싫잖아요. 근데 집 아래에 바로 있으니까 조금 꾸물거려도 그래도 나가서 운동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탁구를 치는 데도 있다고 들었고 막 공부할 수 있는 카페 같은 곳도 있어요. 저희 집의 단점이라고 하면 주변에 카페가 없다 라는 점인데 카페가 없어도 이제 집에서 커피를 들고 뭐 저희 콘도 안에 있는 시설 내에서 뭐 콘센트 같은 것도 있어서 카페처럼 진짜 공부하거나 노트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 시설이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실 모두 다 이기는 단점이 하나 있다면 불편한 교통편? 여기에서 그 다운주빌 파크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TTC에 관련한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셰퍼드 영에서 저희 집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TTC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한 1시간 전에 나가는 편이에요. 좀 여유 있게. 이제 TTC가 원래 가던 길을 잘 가다가 어떤 방송을 갑자기 하더니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쭉 가야 하는 직진의 길인데. 근데 저는 그 방송으로 나오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회해서 가겠지, 기다려보자 했는데 원래 방향대로 절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우버를 불렀는데 그 주변에서 어떤 퍼레이드 같은 걸 하고 있었나 봐요. 행사가 있었는지 그 원래 TTC가 쭉 직진해서 가야 하는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버를 타고 갔음에도 셰퍼드 영까지 그 길이 막혀서 1시간 반이 걸려서 결국 약속 시간에 늦었다. 30분이나 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캐나다에서는 교통이 가까운 게 진짜 중요하구나를 느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집을 구한다면 어느 곳으로 구할지 일단 저는 되게 사람 많고 좀 분위기가 좋은 지역을 좋아해요. 조용한 것보다는. 제가 토론토에서 다녀왔었을 때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던 지역이 오싱턴입니다. 되게 트렌디한 지역이 있거든요. 약간 한남동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옷 편집샵도 되게 많고 리빙 제품도 많고 쇼핑할 곳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테라스에서 뭐 와인 먹거나 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되게 많고 카페는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되게 분위기 좋은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싱턴 자체가 되게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이. 퇴근 시간 정도에 오싱턴에 가보면 러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필라테스 학원 같은 것도 있고 뭐 F45 같은 것도 있고 뭐 헬스장 이런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플레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거나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오싱턴 지역을 추천하고, 제가 만약에 1년을 여기서 더 살고 연장을 해서 집을 구해본다면 오싱턴 근처 쪽으로 좀 구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하는 지역은 에글링턴 쪽인데, 1호선이 이제 핀치로 올라가고 이제 다운타운 쪽 아래쪽 좀 놀러 가기 좋은 그런 지역도 가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닌가 싶고, 제가 가봤을 때 홈리스가 거의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에글링턴 쪽은. 그래서 치안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구한다면 지금 들었을 때 후보는 뭐 오싱턴이나 뭐 아니면 에글링턴, 그 미든타운 쪽으로 구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차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제 워홀 오시는 분들은 차를 사서 다니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차가 없다면 내가 자주 가고 싶은 플레이스 쪽에 아예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교통편이 좋고 좀 치안이 좋은 미드타운으로 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팁 영상인데, 이제 집을 구할 때 리얼터 분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 받았었던 그 월세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협상해보시기?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집주인분하고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 리얼터분이 대신 컨택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되면 완전 좋은 거고, 안 돼도 내가 어차피 이 금액에 살아야 되고 결정을 한 거니까 한 번쯤 꼭 트라이 집 구할 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집을 이제 구하고 나서의 느낀 점까지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